This is a preview file. For example, use only.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이 한 울타리 이러한 곳에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한 울타리는 우리에게 많은 행복 또는 기쁨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떠한 비애 많은 그러한 우리 사회생활의 근간이 되고 또 가장 기초가 되는 또 근본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가정에서 가장 가까이는 부부가 될 것이고 또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또 형제가 이렇게 어울려 사는 또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사람이 사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항상 즐거운 건 아니죠. 항상 행복한 것도 아니고. 두 서로 다른 이 개체가 만나서 살아가는 공간이긴 하지만은 그 개체의 이질적인 그런 성향 때문에 많은 부분은 부딪히며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좋다가 어느 날 또 싫어지기도 하고 미워지기도 하고 하는 게 우리의 감정입니다. 매일 좋다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의 타고난 이 성품 때문에 항상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은 여자의 관점에서 남자가 미워질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미워질 때, 자기 남편이 미워질 때, 또는 같이 어떤 인연을 맺고 있는 이성 간의 관계에서 또 그 남자가 미워질 때, 어떻게 보면 또 싫어질 때, 또 하는 행동이 못마땅할 때, 또 어떤 경우에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을 때, 이러한 감정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 그런 감정들이 항구적이라면은 어떤 인연관계는 맺어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생겨났다 또 없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생기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고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좋던 그 상대에 대한, 남자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또 변해져 가는가. 만물이 변하듯이 우리 마음도 기운 따라 변하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 변화는 그 속성 중에 남자에 대한 마음이 또는 생각이 또는 사랑이 이렇게 삐걱일 때, 그때가 언제가 될까 하는 것쯤은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항상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때가 오고 그러한 시기가 오고 그러한 시간이 온다면은 그걸 슬기롭게 잘 넘기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한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일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간. 이게 일간이 되겠죠. 일간은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모든 생활의 주체고 또 사주 전반을 이끌어가는 정신이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사주 해석은 어떤 심리작용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심리작용을 바탕으로 또 어떤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미워지고 좋아하는 것은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어떠한 외부적인 그런 영향 때문은 아닙니다. 아무리 상대가 미운 짓을 해도, 남들이 봐도 미운 짓을 해도 내 마음이 사랑스럽고 이쁘면은 그냥 이뻐 보입니다. 근데 남들이 아무리 잘했다고 칭찬해도 본인은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의 언행이 또는 그 모습이 달갑지 않다면은 그냥 미워지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어쩌면 이 말이 많은 성인들이 얘기했던 일체유심조라는 그 맥락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체는 오직 내 마음이 만드는 것에 달려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안다면은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절로 생겨나기 때문에. 우주의 기운이 들어올 때 그 마음이 생겨나고 그 기운이 사라질 때 그 마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가 자유롭게 만들지도 못하고 또 내가 스스로 없애지도 못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일간이라는 이 주체가 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부관계에서 지금 남자가 미워질 때라는 그 주제이기 때문에 여자의 그 중심에서 남자를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남자는 좀 관이 되겠죠. 네, 관성이 됩니다. 관성. 관은 바로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여자 입장에서 바로 남자가 되겠죠. 자, 육친적으로는 남자인데 그러면은 기운적으로는 어떤 것이냐? 바로 나를 극하는, 극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운이 작용하는 대상입니다. 자, 극이라는 것은 나를 지배한다는 거죠. 소유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속인자입니다. 구속. 나를 구속시키는 인자입니다. 구속이라는 얘기 나를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죠. 굴복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인자는 바로 간섭이라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간섭, 그 다음에 지시, 뭘 하라 마라, 또 명령이 되겠죠. 그러면서 압력작용까지 같이 옵니다. 하지 않을 적에는 강압적으로 압력을 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지배라고 하는, 그리고 소유까지 가게 됩니다. 지배와 소유를 통해서 이 남자인 이 관은 나를 구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간인 이 여자는 구속한 상태를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구속 그 자체로 존재를 해줘야 돼요.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태라면은 바로 이 남자에 의해서, 관에 의해서 일간은 구속 상태를 아주 편안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것이 우산이 되고 또 이것이 바람막이가 되고 나를 보호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식상이 개입을 하면은 이 식이라는 식신상관이라는 글자가 개입을 하게 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자, 이것이 구속인자라면은 식상은 자유인자입니다. 이거는 자유인자입니다. 자유. 자유인자가 됩니다. 식상과 구속은 자유와 구속이라는 두 큰 산맥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상은 모든 것이 활동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유로운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활동의 근간이 됩니다. 활동. 자, 자유로운 활동을 해요. 자기의 뜻과 의지를 충분히 표출하려고 합니다. 자, 자유로운 활동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자기의 뜻, 그렇죠? 갖고 있는 뜻 또는 의지, 이를 표명하려고 합니다.
표명이라는 얘기는 바깥으로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밖을 향한다는 얘기입니다. 관이 나를 굴복시켜서 내가 조용하게 생활하기를 원한다면 이 식상은 나의 자발적인 행위로서 바깥으로 향하기 때문에 두 개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이 식상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발현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건 비판적 사고를 갖습니다. 비판적 사고를 가져. 비판적 사고를 갖게 만드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성, 바꾸게 만듭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룰 자체를 가만히 두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재 머물지 못하고 어떤 이상적인 세계,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이러한 것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게 돼요. 세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항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찾아서 헤매는,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맞는다면, 기질적으로, 성향적으로 나한테, 적성적으로 나한테 맞는다면 거기에 강하게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세상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관이라는 것은 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이 남자라는 세상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머무르고 안주하는 것이고, 이 식상은 새로운 신세계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상과 이 관성은 서로 대립관계, 서로 만나서는 안 될, 만나지 못하는 아주 먼 세계와 같습니다. 이 두 개의 사고력이 일간의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가게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재성이라는 것이 하나 개입을 하게 되면은, 이 재라는 것은 소유 욕구입니다. 소유 욕구. 내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는 강한 의식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얘기는 이 식상에서 나왔던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내가 갖고 싶다는 강한 의지력이 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상이 존재하게 되면은, 그리고 재성이 사주에 있다면은 바로 자율적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또 내가 원하는 세상을 찾기 위해서 창의성을 발휘하게 되고 하는 것이 바로 식신과 재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있으면은, 이 두 개가 식신과 재가 사주에 발달되어 있으면은 바로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활동을 하게 되고, 능동적인, 누가 시켜서 하사는 자발적인, 그렇죠?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발적. 행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관과, 여기 인성이, 이 자리가 인성입니다. 인성은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주어진 것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서로 반대되는 기운작용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해서 이 사람이 항상 자유를 찾는 것도 아니고, 또 관이 있다 해서
항상 구속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있다 해서 소유 욕구를 쫓아서 헤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한 삶의 형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주제가 남자가 미워질 때입니다. 그럼 어느 때 미워질까 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관성에 의해서 살던 한 여명이 운에서 이 식상이라는 기운이 찾아오게 되면은, 물론 죄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이거는 이 식상을 찾겠다는 강한 의지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 의지가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지만은, 여하튼 있든 없든, 욕구 있든 없든 상관없이 식상이 운에서 온다면은, 이때 이 명조는 구속이라는 이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이 관에 반대의 기운 요소를 띠기 때문에 관을 밀어냅니다. 밀어낸다는 얘기는 수용하려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정적으로 볼 때 남편이 됩니다. 또는 남자가 되죠. 관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운을 타게 되면은, 기운을 받게 되면은 이제 관에 대한 그 끈적끈적한 애착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항상 이러한 간섭과 지시나 명령과 압력의 대상으로 나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 식상을 용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상대가 어떠한 말을 좀 마음에 거슬리는 게 왔다면, 전에 같으면 그냥 수용을 했지만 이것이 발동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용이 안 됩니다. 그에 대한 반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꾸 밀어내려고 하죠. 이것이 나한테 오는 가시와 같다면 이 가시를 빼주는 약과 같습니다. 아주 시원한 그런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 관성이 하는 말을 해석을 하게 되고, 그 해석에 따라서 좀 심한, 강도가 높은 말들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툼이라고 하는, 부부간의 다툼이라고, 이성간의 다툼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식상이라는 기운이 없으면 그냥 관에 순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러한 요소 때문에 이런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본래부터 사주에 관과 식이 강하게 기운, 기세를 가지고 존재한다고 본다면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물론 뭐 매일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요 식상 기운이 더 강하게 올 때, 그때 마찰이 일어나고 어떤 불화가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옆에 있는 사주를 하나 놓고 이 사주의 이 명조가 어느 때 어떻게 마음이 상대에 대해서 생겨나는지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들인 저 사주의 글자로 대체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일간은 간목입니다. 그래서 간목이 이제 중심에 위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금이 경금목으로 관성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경금이 여기에 저게 됩니다. 자, 간목의 기운을 보면은 굉장히 약합니다. 간목이 해에서 장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자에서 목욕지 정도 됩니다. 간목이 여기에서 목욕지 정도의 기운이 나오게 됩니다. 좀 약하죠. 그래서 약한 그런 기운을 갖게 됩니다. 자, 이에 반해서 경금인
이 남자는 편관입니다마는 신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신은 걸록이 됩니다. 12운성으로 이제 걸록이라는 그러한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걸록은 기세가 아주 강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금의 기세는 매우 강합니다. 여기에 또 물론 임수가 있죠. 임수는 저 인성이죠. 자, 임수가 잘하는 글자를 탔죠. 왕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세가 강하다. 그리고 간목이 여기 하나 더 있나요? 간목이 있는데 이거는 비견이죠. 그래서 일간과 비견은 기세면에서 같이 갑니다. 동일한 오행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세가 약하다. 자, 이러한 명조입니다. 원국이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명조입니다. 일간은 약하고 관의 기세가 강합니다. 그러면은 일간은 관이라는 이런 부속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항상 대상에 대한 어떠한 위협감이나 그런 걸 느끼지만은 그래도 나를 보호해주고 소유해준다는 그 차원에서 볼 적에는 안주하게 됩니다. 이게 안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운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만나는 운이 뭐 25대 운, 35대 운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기토, 25대 운에 이성을 만났다. 그러니까 기토가 됩니다. 그러면 기가 여기 오겠죠. 자, 정제된 소유 욕구가 생깁니다. 이 소유 욕구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인성과 관에 대한 소유 욕구로 작용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명조는 이걸 임수와 경금을 주 오행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남편을 소유하고 내 이성을 소유하고 어떤 학문을 소유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간목이, 묘목이 간목의 왕지 역할을 해줍니다. 자, 기토는 기토대로, 그러니까 기토가 바로 오라는 원국에 있는 오라는 지지의 글자를 임하기 때문에 기토도 강합니다. 욕구도 강해지죠. 네. 그러면서 또 간목이 대운의 묘라는 글자를 보고 왕제에 임하기 때문에 원래 목욕제에 임했던 간목이 기세가 강해진다. 따라서 강해지겠죠. 이렇게. 자, 일간의 기세가 강해진다는 얘기는 주체의식이 생성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주체의식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약했다가 강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현상이냐면 자존심, 그렇죠? 자존심 또는 주관성. 자, 이 주관성이라는 말이 좋은 용어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고집입니다. 고집. 이게 고집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독립의지가 강해져. 일간의 기세가 강해진다는 얘기는 내 스스로 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실행력과 추진력과 책임감이 굉장히 우수해집니다.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의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독립의지. 자, 독립의지를 통한 또 비견, 어떤 소통과 교류, 이것이 매우 활성화가 되는 대운이 요때입니다. 그래도 이 식성이라는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소유욕도 커지고 독립의지도 커지고 해서 모든 생활을 아주 굉장히 원만하게 해나가게 됩니다. 자, 양대운이죠. 25대운, 35대운, 무기, 인묘 거의 비슷하게 가죠. 이때는 이것이 무토로 바뀝니다. 이 기토가 무토로 바뀌고, 이것이 무토로 바뀌면서 이제 오를 그대로 타겠죠. 그래서 양인이 됩니다. 왕지가 되고,
갑은 인을 타면서 이제 걸록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대운은 거의 비슷한 형태. 만약 이 명조가 25대운에 20대에 결혼을 해서 산다면 20년간은 남편의 그늘에, 남편의 의지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주 잘 살게 되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러나 다만 다른 것은 바로 갑목의 의지가 강해졌다. 자기의 의지가, 자기의 그 주관성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약해질 때와 강해질 때는 좀 다릅니다.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이 경금에 대한 구속을 잘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좀 거부할 때도 있겠죠. 아주 순응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의사를 정확히 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45대운에 바로 정화가 옵니다. 이때 식상이 여기 임하게 됩니다. 이 식상이 임하면서 원국에 있는 오를 타게 됩니다. 정화가 오를 보면은 이것이 걸록입니다. 걸록. 그렇기 때문에 강한 식상이 여기에 몰아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대신 이 무토, 이 욕구는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소유욕구가 사라지지만 이 정화가 강하게 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겠다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밖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의 존재감을 표출하겠다는 그러한 기운이 강하게 오기 때문에 이제 관하구의 마찰은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관은 계속 나한테 간섭과 지시를 하게 되지만 나는 이것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용납을 안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때 45대운 들어서면서부터 45살부터 이 명조는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왠지 가차이 가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돼버리고 맙니다. 또는 굉장히 또 모든 면에서 또 거부를 하게 되고. 자, 이러한 상황이 바로 45대부터 계속 온다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45대부터 그 다음 55대원 가겠죠. 그렇죠? 그럼 병이 되겠죠. 병자가 되겠죠. 병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화가 있어도 이때는 이 상관이 아니라 이제 식신이 운이 되겠죠. 물론 식신보다 상관이 더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55대운에서 좀 약해지겠지만은 그래도 그러한 성향들은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편이 미워지고 상대가 미워지고 또 가까이 가기 거북해지는 이런 시기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둔다면 왜 이 시기에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까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상대의 사주를 분석을 해보면 그 시기에 정확한 그러한 감정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주에 여명이시라면 여러분 사주에 왜 그 사랑스러웠던 남편이나 이성의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변했을까? 상대가 잘못해서 그렇을까? 그건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내 자신한테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의해서 상대가 이뻐 보이기도 하고 미워 보이기도 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점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생활 속에서 큰 지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남자가 미워질 때 왜 미워지는가 하는 심리적인 그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